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럼 현재 우리가 이와같이 사용후 배터리 관련해서 정부에서 아주 엄청나게 크게 움직이고 있거든. 사업.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거는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어차피 자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 먼저 우리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10년에 나오잖아요. 요 사용후 배터리 요거에 대한 전체적인 순환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차를 10년 써가지고 한 20만 킬로 떼었어. 그럼 차를 폐차해야 돼. 그럼 차를 폐차장에 가져가. 폐차장에 가져가서 거기 있는 배터리를 떼어. 이렇게. 왜? 이 배터리는 이미 개인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잖아. 한 1,400, 1,200, 300 받았잖아. 지원금을. 반은 지자체, 반은 국고보조금.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는 반납을 해야 되는 거야. 이 배터리 자체는. 그래서 실적으로 우리가 폐차장에 가면 요 배터리 반납해. 반납하면 어딘가 이걸 이걸 갖다 모아놓은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갖다 몇 년 전에 이거같이 전국에 이거같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에 수거센터 이름은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폐차한 다음에 폐차당에 있는 차가 여기로 다 들어와요. 여기로 싹 들어와 여기.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배터리가 딱 들어오면 여기서 이거를 현재는 뭐 많지가 않잖아. 초창기니까. 한 다음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 이 배터리 상태를 쫙 평가를 해.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배터리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재활용이야. 재활용은 리사이클링을 다시 리사이클 시키는 거야. 재활용 업체에 넣어가지고 이놈을 다시 분쇄해가지고 다시 금속 관련된 코발트, 망간, 니켈 추출해가지고 다시 제조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배터리 상태가 양호하다. 그러면 재사용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거 다시 사용하게. 재사용 아니면 재제조는 약간 안에를 리페어 해가지고 다시 차에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큰 흐름에서 보면 그러면 이 자체는 한번 와가지고 우리가 재사용은 어떻게 되냐면 한번 써야 되잖아. 이거를. 그래서 이 전국에 또 그 미래 우리 배터리 사업화 센터를 각 지자체별로 만들고 있어. 요거는 산업부하고 환경부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터리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이게 정부 보조금을 받은 거기 때문에 환경부의 환경관리공단이지. 각 지역으로 다 글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분류해가지고 사업화 센터를 가던 재활용 업체를 가던 이러한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아까 질문했듯이 그런데 실적으로 이 배터리 자체는 정부 소유거든. 근데 그 양이 감당이 안 되잖아. 그 법을 개정을 했어. 반납 안 하도록. 그래서 아마 2023년도인가 그때부터 우리 보급된 그 전에 보급된 거는 다 반납해야 돼. 근데 정확한 시기가 한 2022년도인가 그래. 23년도 그때부터 우리가 간 거는 그냥 소유자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거는 다 관리 못 하잖아. 여기 한계가 있는데 이때는 보관하겠냐고. 해봤다 1000대야. 봐 1000대 600대밖에 안 돼. 그러면 알아서 반납 안 하게 하면 이거 자체는 우리가 폐차장으로 가고 폐차장으로 가면 거기서 이제 얘가 사업화 센터가 연결되는 거지. 그는 그걸 사업화 센터로 가 넘기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사업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다시 여기에 있는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같이 배터리는 그 소비자에서 이제 폐차장으로 가잖아요. 가면 뜯어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가 요 센터 여기로 들어온단 말이야. 일로 들어오면 여기서 평가를 해. 이 배터리에 대한 잔존 가치 평가를 해요. 쫙 봐가지고 배터리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이와 같이 리사이클링 다시 제조하는데 상태가 괜찮다. 그러면 재사용 이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배터리 상태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겠어? 응? 이 배터리가 우리는 아까 기본이 얘기했잖아요. 배터리 충방전 하면서 300 사이클이면 5% 성능이 떨어지고 600 사이클 하면 12%라지 12% 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900 사이클 하면 20% 떨어진다잖아. 그 안에 있는 배터리가 내가 처음에는 충전해가지고 100까지 쓸 수 있는데 한참 쓰다 보면 이게 90까지만 쓸 수 있고 80까지만 쓸 수 있잖아. 그럼 평가를 해야 되는 거야. 평가 어떻게 해야 돼? 평가 방법이. 그럼 우리 잔존가치라거든? 평가할 때 어떻게 했냐면 충전을 풀로 쫙 시켜. 그다음에 방전을 쫙 시켜. 방전량을 보는 거야. 근데 새 거는 딱 충전할 때 방전량이 100이었어. 새 거 대비. 그런데 보니까 충전할 때 방전량이 80밖에 안 나오네? 이 안에 차가 80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잔존가치 80. 근데요, 그 시간이 얼마큼 걸리겠어요? 그걸 평가하는데 쫙 충전해요. 그 다음에 소킹을 쫙 시켜. 다시 방전 쫙 해. 야, 차, 배터리 들어오면서부터 리페어하고 뭐하고 쭉 하잖아. 한 3일 걸려. 이거만 하는데 16시간 정도 걸려. 시간이 너무 걸려. 그런 문제가 있지. 이걸 우리가 실적으로 평가하는 거야. 하여튼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애로사항도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건 이따 방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뭐, 이런 과제도 하고 있다. 응? 그리고, 이제 실적으로 요거는, 응? 요건 또 전 내가 만든 거예요, 아이디어. 어떻게 하냐면, 이 폐차장에서 배터리 탈거를 하잖아요. 배터리 탈거라면 탈거해가지고 우리가 미래 폐자 센터까지 온단 말이에요. 가면서 배터리 뺐어. 아니 그냥 차량 상태에서도 안 좋은 놈은 화재가 나는데 배터리 상태가 좀 안 좋은 애가 그걸 탈거해가지고 가다 불날 수 있잖아. 가끔씩 그런 사고가 나거든. 아 그래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요런 또 정보 가이드를 만들었지. 한 3년 전, 지금 한 3년 정도 됐을 거야. 이 배터리를 폐차장에서 왔을 때 거기서 기본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방전을 시켜서 방전 딱 시켜서 수거센터까지 가고 수거센터부터 바깥에 나갈 때까지 모니터링하는 그런 과제가 이제 있었거든. 하거든. 그거 내가 있을 때 이제 과제를 만들어 놓고 왔어요. 또 평가 뭐 수주할 수 있게 해놓고 왔거든. 그래서 이런 게 현재 진행되고 있고 환경부 쪽에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평가할 때 한 3일 정도 걸린단 말이야. 네트 시간 한 16시간 정도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쫙 충전, 방전, 뭐 C데이트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배터리가 폐차장에 막 들어온 거니 어떤 님도 몰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한 15분 만에 막 면접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배터리는 이력 관리를 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한 거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충전할 때, 검사할 때 이런 데이터를 쫙 모아놓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폐차하기 전에, 폐기하기 전에 우리가 딱 검사소로 와. 와가지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검사소는 차를 갖다가 점검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새는 배출가스 시험 때문에 차가 들어오면 모두 막 운행도 돼. 그래서 거기서 기본적으로 이 배터리에 평가할 수 있는 모드를 만들어서 폐차하기 전에 검사소에서 먼저 다 점검하고 상태하고 그 다음에 모드 띄워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배터리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걸 딱 하자. 탈거 전에. 그 다음에 탈거를 해라. 그래서 이걸 항상 내가 몇 년 전에, 3, 4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었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그래야 완전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배터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를 내가 사업해야 돼. 그러면 이놈에 대한 새로운 물건이거든. 일단 제작사에서는 달았어. 그럼 띄었어. 띈 다음에 이 배터리는 차주에 따라, 지역에 따라 이거에 따라 다 성능이 틀릴 거 아니야. 남아있는 잔존 가치가. 그래서 그걸 뭔가 표준화 시키는 거야. 앞으로 이와 같이 사용 후 배터리는 이런 평가를 해가지고 등급을 매겨. 그래야 되면 이걸 갖다가
검증한 다음에 우리가 실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한 거지. 그래서 이러한 제세형 전지의 안전성 검사 제도라는 시행을 24년 10월부터 시행을 했어요. 다 기준 만든 거 평가를. 이거대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를 사업화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 놓은 거야.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제도를 장악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현재 새 배터리의 용량은 제호는 어때? 그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놈이 10년 정도 썼을 때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만족해야 쓰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그런 기준을 만들어. 그 대비. 아, 이건 이 정도 남아야 된다. 그렇죠? 이제 그런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 맞춰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지. 배터리 딱 봤을 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성능 검사, 여러 가지 이제 이와 같이 뭐 안전 관련된 거를 쫙 평가한 다음에 이에 대한 성적서를 만들어 가지고 딱 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시스템이 됐다. 이런 과정을 요거에 따라 좀 하고 있는 거죠. 다 준비를 해놨어요. 사업발수로. 그런데 여기서도 애로사항이 말했듯이 이게 이거는 나오는 배터리마다 다 검사거든. 이 검사 비용이 얼마나 있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사업하는데 약간 좀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게 이거는 딱 회차장에서 딱 회귀하는 순간에 아까 같은 그 DB에 딱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력까지가 쫙 나오잖아. 이 차에 셀본 밸런싱이 어떻고 급속 충전을 몇 번 했고 쫙 해가지고 그냥 데이터 가지고 평가하면 되거든. 그걸 하잖아. 소프트웨어 평가. 그러면 이게 확 해결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고 여자친구 데리고 왔어. 아빠 데리고 오겠다. 야, 오기 전에 그냥 그 네 여자친구의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건강기록부 다 가져오고, 응? 좀 그렇지만 학교 성적 수표 다 가져와봐. 응? 그럼 돼. 하나 오지. 그죠? 성적 증명서는 뭐냐면 그 사람의 성실도거든. 응? 그러면 그거보다 더 정확한 거야. 내가 단지 얼굴 봐가지고 한 10분 정도 그래 부모님 뭐 하시나 얘가 인상도 좋네 아주 말수 싹싹하네 그렇게 평가하는 게 낫겠어. 데이터 가지고 이력까지 쫙 하는 게 낫겠어. 앞에 너 더 정확하잖아. 이게 키예요. 빅데이터 이게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는 실적으로 소프트웨어 이런 게 막 붙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2차 전지하면서 우리가 뭐 신소재나 뭐 우리가 유기화학 여러 가지 뭐 화학 케미스트리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그 1편에 우리가 이와 같이 AI가 들어가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많은 일거리가 만들어지고 그쪽에 미션이 많이 주어져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미 정책을 하는데 야 본격적으로 뭔가 해야겠다. 이제 막 쏟아져 나와 이제. 그쵸? 쏟아져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 국무조정실에서 발표를 했어. 앞으로 이 사용 후 배터리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선언을 하고 가지고 올해부터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R&D가 들어간 거야. 사업이. 네? 그 현실이지. 관련해 가지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그 2차전지 하는 업체 따뜻한 거기 물어볼 수 있거든. 야, 좀 알아봐라. 뭐 사용 후 배터리가 무슨 뭐 사업화대가 한다는데 정부 정책이 뭐야?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대체? 그 다음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올해부터 뭐 몇백억씩 뭐 투입한다는데 그게 뭐야? 라고 여쭤볼 수 있잖아.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 이게 정부의 시책이니까. 그죠? 그 관련해서는 이와 같이. 작년 7월에 사용후 배터리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신성장, 신시장,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 우리가 거기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와 같이 배터리 전주기 이력까지 시스템을 만들겠다. 키포인트. 또 하나는 전기타, 배터리 탈거전 성능 검사. 내가 다 나온 거 아니야? 내가 얘기했던 거. 이거 보도자료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딱 내가 만든 것처럼 돼 있어. 응? 이 전체적인 우리가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다음 현재는 지금 폐차장에서 나오는 거를 검사를 해.
그거보다 배치하기 전에 먼저 그 단계에서 먼저 검사해라. 딱 키포인트가 이거거든.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 부처별로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별로 업무 분장이, 자, 국토부는 이 전기차 처음에 인증을 하고 그다음에 등록을 한 다음에 운행 단계 다 관리를 해. 운행 어차피 운행단 관리하니까. 그다음에 운행하는 게에서 나중에 제조 새로 장착하는 것까지 어차피 운행이니까 그거는 국토부에서 집중적으로 정책을 만드셔. 그다음에 산업부는 나오는 배터리 있잖아요. 산업이잖아. 이거는 차에서 나올 때 이걸 ESS는 다 쓸 거 아니야. 이에 대한 사업화 방안을 만드는 거야. 신시장을 만들어라. 그거 관련해서. 그렇게 이제 산업부에는 그런 미션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환경부는 뭐냐면 나오는 게 재사용이지만 다시 배터리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리사이클링, 재활용, 그렇죠? 이놈을 다시 우리가 블랙 파우더로 만들어가지고, 그죠? 다시 쫙 해가지고 추출하는 거, 이런 거를 환경부 해서 딱 가이드라인 정한 거지. 이렇게 하라고 미션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가 됐어요. 국토부 얼마야 이게? 185억인가 그래. 아까 내가 얘기한 운행 단계에 안전관리하고, 그저 이런 시스템 구축하고 제재제도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환경부는 재활용 쪽 해가지고 이미 이거는 필드에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이 관련해서 R&D 과제가 뭐 올해 이것 때문에 막 떴지. 근데 여기서도 항상 우리가 청년 인턴을 반드시 채용을 하라.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교육하고 있잖아요. 이건 다 정부 R&D 과제는 이건 필히 들어가. 실적으로 이렇게 청년 인턴이 들어가잖아. 한 다음에 거기서 한 3년 정도 근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채용이 되고 그러거든. 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환경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이제 이런 과제, 아까 같이 운송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재활용하다 보면 폐수가 나오거든.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 이렇게 하고 있죠. 또 하나는 우리가 산업부에서는 이와 같이 사용후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화에 대한 거를, 요새 AI 있잖아. AI를 접목했지만 요새는 모든 과제에 AI가 안 들어가면 안 돼. 혁명이거든. AI를 기반으로 한 사용후 배터리의 평가. 아까 평가 시스템 얘기했잖아요. 내가 얘기한 거대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해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라. 그렇죠. 정보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정부의 각 부서가 어느 부처가 있느냐. 이게 또 여러분들의 하나의 새로운 기관이잖아요. 여러분들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 돌아가는 거. 정부 사이트. 이와 같이 이제 환경부 같은 경우는 미래 폐장 거점 수거센터라 가지고 이렇게 각 지역별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지역에서도 계속 사업이 벌어지기 때문에 많은 또 직원을 많이 채용을 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유리하지. 그렇잖아. 이런 기관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그 산업부 쪽에 사업화 센터야. 각 지역별로 이건 사업화 센터는 뭐냐면 배터리와 관련해 가지고 다시 잔존까지 쫙 평가한 다음에 그러면 ESS나 여기 쓰도록 하는 센터야. 여기는 한 센터마다 최소 300억씩 다 투입했어. 평가한 장비 다 이렇게. 각 지역별로 이런 게 다 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아까 같이 산업부도 이와 같이 전체 배터리 공급망 플랫폼 구축해가 전체적으로 그냥 플랫폼을 구축을 해. 그 다음에 환경부도 전주기 통합관리 시스템 국토 운행 단계. 그런 다음에 이놈을 2027년도에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큰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그럼 해결돼. 누가 주도권을 누가 잡아야 될까?
약간 이 예측을 내가 하는 건데 다 돌아가고 있거든. 각 부서별로 내가 뒤에서 코치해주고 있거든, 사실 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퍼스트 라이프 배터리도 넷제로 2050 가면서 큰 흐름의 사업 방향이지만 10년에 나오는 이 배터리도 엄청난 사업거리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 정부에서 엄청나게 돈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유럽, 미국에 있는 사용 배터리 나오잖아. 엄청난 큰 시장이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야, 사업거리를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이거는 최종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만들 수 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그 2차 전지 쪽으로 그죠? 열심히 해야겠지. 확신 가지 않아? 확신 가잖아. 이건 진짜 정부 엄청난 적이야. 투입한 사업이 있다. 그런데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이러한 시스템이 되고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 왜 정부에서 인재 양성을 하냐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인전 여러분 있잖아. 청년 2차전 미래기술 아카데미 해가지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지. 왜? 저런 걸 운영하고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인재를 키워라. 우리 여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여러 가지. 응?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이 있는 거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실력을 따서 취업을 한 다음에, 그렇죠? 그러한 기업이 이러한 2차 전지 산업을 다 진짜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도록 그렇게 해야 또 우리나라도 저기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지.